그래프에 나오는 이제 맛들을 좀 설명드리면 신맛, 단맛, 그리고 쓴맛은 이 아래 크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은 바리스타 책 같은 거에 그냥 무조건 나오는 내용인데 커피는 신맛, 단맛, 쓴맛 순으로 추출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냐면 이 신맛을 내는 우리가 유기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물에 금방 녹아요. 분자 크기가 좀 작거든요. 금방 쏟아지는데 단맛은 아까 제가 애매하다 그랬죠. 단맛은 그냥 저 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쓴맛은 처음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커피에서 쓴맛을 담당하는 물질은 카페인이랑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카페인은 온도에 좀 취약해요. 카페인은 거의 60도 넘어가면 다 나와요. 그리고 좀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추출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콜드브루가 카페인 함량이 그래서 높은 거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추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카페인은 초반에 그냥 다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쓴맛이 나요. 커피는 실제. 근데 뒤로 많이 뽑을수록 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끄집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 너무 오래 추출하면 그게 시간이든 또는 많이 뽑는다 너무 아까 제가 말한 뭐 50g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커피가 점점 써진다는 거는 이제 요 이론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조금 다르다고 했냐면 이 이론은 그냥 다크로스팅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크로스팅은 성분이 적게 나오면 이 그래프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신맛이 좀 나겠죠? 그 다크로스팅이 신맛이 약간 있다면 이 쓴맛은 많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다크로스팅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엄청. 그럼 쓰겠죠. 쓴맛 계속 다 뽑았으니까. 근데 쓴맛이 거의 없는 라이트 로스팅 요새 그런 카페들도 많으니까 그런 곳은 길게 뽑았을 때 쓰지 않아요. 하나도. 약간 텁텁하고 또는 때로는 떨거나 그런 부정적인 맛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쓰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크 로스팅도 진짜 거의 스타벅스 수준에 만약에 많이 다크한 로스팅이라면 짧게 뽑아도 시지가 않아요. 그냥 좀 가벼우면서 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냥 신맛이면은 뭐 추출이 적게 됐다, 쓴맛이면 성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요새는 커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요 이론입니다. 이거 이제 바리스타 막 2급 자격증 취득하거나 하면 이거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알고만 계셔도 돼요. 왜냐면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정상 추출의 범주를 일단 주어줘요. 이렇게 보통은 선이 아니고 이제 범위로 주긴 하는데 그냥 어쨌든 저희가 그냥 정상이라 가정했을 때 과소 추출은 성분이 덜 나온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그래프만 보면은 뒤에가 가려지니까 이 커피는 시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과다 추출은 이 커피는 쓰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 커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은 많이 어려우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한 장을 다시 넘기시면 바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조금은 어려운데 계속 하다가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 네 분이 서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냐면은 커피 센서리를 하는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커피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식음료 전반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음료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는 맛의 흐름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사랑 입을 나타낸 이제 모형 그 그림이거든요. 제가 빨간색 점을 찍었는데 혀의 앞부터 중간 뒤에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왼쪽에 그래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래로 그어진 거. 방금 아까 추출 그래프 같은 거.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그래프 앞부분이 혀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혀의 앞부분이 맛이 가장 강하고 뒤로 갈수록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혀 앞에서 맛이 강타하고 뒤로 넘어갔을 때 뚝 떨어지는 커피. 근데 이게 깔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와, 이 커피 진짜 깔끔하다, 향 잘 나오고 그런 커피는 아니고 밋밋하다, 막 가볍다, 이런 추출이 과소 추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커피가 다크 로스팅이었다면 써요 앞에가. 근데 좀 약간 많이 쓴 건 아니고 가볍게 날리듯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가 거의 물이에요. 또는 이 커피가 라이트했다면 시겠죠. 앞에 맛이 신맛이면서 뒤에가 뚝 떨어지는. 요게 첫 번째 과소고, 두 번째 하기 전에 세 번째 먼저 설명드리면, 세 번째는 정반대거든요. 실제 심한 과다 추출을 만들면은 앞에서 맛이 안 나요. 근데 뒤에 맛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게 여운이 진짜 오래 간다, 좋은 여운이, 커피향 너무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뒤에 남는 맛은 아까 말했던 막 엄청 쓴맛,
탄맛, 떫은 맛, 텁텁한 그냥 어쨌든 각종 부정적인 맛들입니다. 이런 추출이 과다 추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를 딱 머금고 뭐 뱉거나 또는 삼켰어요. 보통 삼키시니까. 삼켰는데 당장에 막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과다 추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살펴보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균형점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내분이 다를 거예요. 조금은 같이 일하시면서 맞춰진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스레 사람의 취향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커피에는 정답이 없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뿐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클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극단으로 가면 다 싫어하긴 할 건데 분명 취향이 갈려요. 근데 이렇게 매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좀 클린하게 추출을 하고 누군가는 묵직하게 추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맛을 정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크 블렌딩은 다크한 그래도 커피니까, 또 대중분들을 겨냥한 커피니까 조금 묵직한 느낌으로 뽑는 걸 타겟으로 잡고, 라이트한 커피는 그래도 얘가 향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커피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산미 있는 블렌드는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산미감이 조금 잘 드러나게 추출을 하자라고 정했으면 그대로 뽑은 다음에 그 맛을 다 보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최대한 그 맛을 최대한 기억한 다음에, 물론 정확히 똑같이 절대 못 뽑아요. 근데 그 범주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범위를 기억을 하시고, 요 정도 맛에서 벗어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럼 이제 그거를 범위에 맞게 세팅을 다시 바꿔놓으면 됩니다. 라이트든 다크든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린 거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곳들은 다크는 깔끔하게 하고 라이트는 조금 더 밸런스 있게 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마다 자기들의 성향이 다르고, 사람들이 저 카페는 맛이 이래서 난 좋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합의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바꿀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계속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 판단을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 흐름 판단이 된 다음에 신맛, 단맛, 쓴맛을 생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좀 경력이 많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커피 마시자마자 이 커피 흐름 어떻고, 신맛도 어떻고, 뭐 쓴맛은 어떻고, 뭐 그 자연스럽게 뭐 향이나 플레이버까지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데, 처음에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헷갈릴 일도 많고. 그래서 흐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크한 로스팅이면 거의 쓴맛이 좀 많겠죠? 이 쓴맛이 우리가 적정 허용하는 범위까지 나왔는지, 또 너무 많이 나왔는지 이걸 판단을 해주면 되고, 라이트한 커피는 너무 신맛만 있진 않은지, 또는 신맛이 너무 죽어가지고 또 향도 같이 죽어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향이 잘 표현이 안 되진 않았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질감적인 부분, 뭐 여운, 바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급할 때는 무조건 1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1번을 제가 급할 때는 그냥 하면 된다고 하냐면, 균형점이 2번이 결국에는 내 혀 가운데 중앙에서 가장 강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액 테스트 설탕으로 해보셔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설탕을 계속 1g씩 늘려서 드셔보시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혀 중앙부에서 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요. 그쪽에 무게감이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혀 맛지도라고 해서 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교과서에 막 옆쪽에는 막 신맛, 막 앞쪽에는 뭐 짠맛, 뭐 뒤에는 쓴맛,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잘못된 걸로 밝혀졌거든요. 사람의 혀에는 그 미각 수용체가 혀 전체에 분포돼 있어서 뭐 어디다 찍어도 다 맛이 나요, 신맛을. 근데 테스트를 진짜 하나하나 맛마다 해보시면 특정 부위가 잘 느껴요, 실제. 사람마다 편차는 약간은 있지만, 근데 그 편차가 아예 부위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실렸던 옛날에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맛 지도랑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저는 실제로 혀 옆쪽에서 신맛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맛지도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쓴맛은 혀 끝에서 많이 느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부위. 그 다음에 뭐 짠맛은 커피에서 자주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단맛은 아까 말했던 혀 중앙 부위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그냥 봤을 때 신맛이랑 쓴맛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맛이에요. 뭐 지금은 미식으로서 우리가 즐기지만, 근데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맛은 단맛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맛을 긍정적으로 느껴요. 근데 이제 막 너무 단 거 주면 이제 너무 역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커피에서는 그런 정도의 단맛은 절대 없거든요. 막 설탕을 막 때려 넣은 것 같은 단맛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피에서 이 가운데 부분의 느낌이 강하게 주어진다는 거는 이 혀에서 우리가 단맛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가득 받았던 거랑 일치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람이 이 이론을 알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아, 이거는 내가 단맛을 느낀 게 아니라 같은 부위에서 느끼다 보니까 내가 혼동하는 거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가운데 부분에서 부드러우면서 무거운 느낌이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흐름상으로 그냥 가운데에 맞추면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신맛, 단맛, 쓴맛 균형도 맞을 거고 바디랑 질감도 잘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일단 얘를 먼저 맞춰주시면 돼요. 사실 아랫부분 하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또는 학습을 하거나 사실 세팅은 흐름만 잘 잡아주셔도 진짜 충분하게 괜찮은 맛을 좀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는 좀 뺐는데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채널링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커핑을 통해서 할 때는 항상 커피가 괜찮은 맛들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브루잉을 하거나 특히 에스프레소는 채널링이 생각보다 진짜 심하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르쳐준 이론대로 여러분들이 추출량을 조금 이렇게 막 늘리면서 커피 맛을 막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 중간에 이상한 커피들이 발견되거든요. 뭐지? 왜 30에서 32, 34까지는 그때 배운 대로 쓴맛이 늘어나는데 왜 34에서 36을 뽑으니까 갑자기 신맛도 같이 늘어나지? 아니, 특정 구간에서는 성분을 더 뽑으면 신맛이 늘어나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채널링 나서 그래요. 그 36g 추출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거 명확하게 세팅 환경 할 때는 바텀리스로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채널링이 났으면 물론 그게 고정관념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 먹어요. 근데 실제 먹어보면 티가 납니다. 채널링이 나면은 채널링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그 1번 이 과소 그리고 3번 과다 맛이 동시에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 두 그래프를 겹쳐봐요. 이렇게 하나로 붙이면 가운데가 비게 되죠. 그냥 V자 모양을 그리죠. 이런 맛이 나요. 그럼 무슨 맛이 나면 처음에는 그 커피가 신맛이 꽤 있다면 신맛도 엄청 센데 문제가 가운데가 아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가볍거든요. 근데 끝맛은 엄청 텁텁해요. 근데 이거를 왜 채널링 난 커피를 사람들이 먹고 꽤 센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엄청 세요. 자극적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로 희석해서 드시면 엄청 밍밍해지거든요. 네, 왜냐면 채널링은 내가 예를 들어 20g의 커피를 사용했을 때 물이 전체를 골고루 지나서 저희가 이제 커피 쪽에서 수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20g에서 예를 들어서 20% 수율을 뽑아냈다. 그러면은 4g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20g을 다 사용을 못한 거거든요. 채널링은 한쪽으로 그냥 투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 추출보다. 그래서 채널링이 심하게 난 커피는 아예 밍밍하면서 부정적인 맛들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물론 물 아메리카노를 탈 때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희석을 시키면 맛이 아예 안 나겠죠. 그럼 모든 커피가 그냥 물로 때려 넣으면 맛이 안 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 방법이 아니고 세팅을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리고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때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채널링 때문에 혼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애매하게 난 채널링은 생각보다 맛이 나쁘지가 않아요. 채널링 때문에 신맛이 좀 튀어나온 건데 그거를 그리고 적절한 밝은 산미가 같이 나왔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점점 쌓이면은 그 헷갈리는 순간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채널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근데 채널링은 추출할 때 스파웃 달린 걸로는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스파웃 달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파웃 빼셔가지고 그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와서 보니까 제로 보이긴 보이거든요. 이게 줄기가 봤을 때 좀 고른 색감이 아니라 약간 밝은 게 섞여 있어요. 그걸로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바텀리스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래서 바텀리스로 보면은 어디가 터지는지 보이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맨날 한 군데가 터진다. 그럼 뭔가 동작이나 뭐 장비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해결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스파웃이 빠져있는 건 알 수는 있는데 해결책은 찾기는 좀 힘들어요. 어디가 터지는지 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교육장에 사용하는 그라인더 원래 구조상 입자가 좀 나눠져서 그라인딩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포터필터 윗면에서 항상 커피가 터지거든요. 이게 따로 섞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다른 데가 터진다? 그러면은 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매장의 환경마다 다르지만 채널링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주시면 좋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커피를
엄청 짧게 뽑아가지고 드리고 추출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드려볼 거거든요. 분쇄값은 일단 안 바꿀게요. 분쇄는 제가 한 번 더 조정해서 지금이 조금 시간이 조금 빠른데 좀 더 느리게 나오게 한 다음에 18g 담아서 20g부터 추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 25, 30, 35.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건 제가 먹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우선은 다시 뽑아서 드려보겠습니다. 맛으로 제가 하나하나 질문 드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쓴맛이 나세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쓴맛이 좀 더 나는? 신맛은요? 예. 두 번째 거? 네. 그러면은 이게 20g 뽑은 거고 이게 25g 뽑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론으로 아까 저희가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면은 더 커피는 많이 성분을 뽑을수록 쓴맛 쪽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커핑도 해보셨잖아요. 처음에 점점 지날수록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쓴맛이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 이게 안 쓰죠. 이제 이런 게 채널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봤을 때 이게 채널이 조금 낮어요, 얘보다. 네, 어느 정도. 근데 얘도 먹어보면은 끝에 막 엄청 쓴 건 아닌데 약간 텁텁함이 조금은 남아요, 어느 정도. 근데 신맛이 조금 자극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뜯어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 심사위원들도 막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꽂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특히 신맛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쓴맛도 마찬가지지만 날카롭거나 튀게 나왔을 때 거기에 꽂히게 되거든요. 그럼 딱 먹고 이게 좀 더 시네, 이게 좀 더 과소 추출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채널링의 느낌이고, 농도는 좀 어떠세요? 뭐가 더 연하다고 조금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거. 요게 조금 더 연한 느낌? 요게 조금 더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뭐 기계를 사용해 봐야 되지. 근데 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게 지금 채널이 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커피가 진한 것 같아요, 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농도는 그 기계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안에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 재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커피를 안 마시죠. 물론 뭐 그 TDS라고 하는데 막 농도를 내가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바디를 사실 재야 되거든요. 혀에서 굴려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무거운 게 농도가 높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되게 맞죠.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이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이 커피가 진하네라고 하는 거는 맛에 관련이 엄청 높아요. 일단 커피가 쓰면은 진하다고 말할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너무 연하고 쓴맛만 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신맛이랑 쓴맛만 봤을 때는 쓴맛 있는 커피를 사람들은 진하다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커피의 추출 수율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성분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농도는 몰라요, 아무도.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사람들이 인식하는 맛이다 보니까 어떤 손님이 커피가 좀 맹맹하네요 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연하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량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카페가 뭐 메가커피 마냥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까 배웠던 흐름이 이제 끊긴다거나 이게 진짜 과소죠. 또는 채널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다시 내려서 뭐 확인을 하거나 뭐 손님한테 뭐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내려서 다시 먹어가지고 판단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채널이 난 건지 또는 이게 진짜 추출 자체가 지금 뭐 흐름적으로 뭐 빨라가지고 또는 추출이 좀 짧게 끝나가지고 과소적인 뉘앙스로 나온 건지 요거는 약간 채널링의 좀 느낌이 있었고 한 번 더 30g을 뽑아서 드릴 거거든요. 얘랑 맛이 어떤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